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복을 불러옵니다. 시간은 참 더없이 흘러갑니다. 저 푸르렀던 젊음도 곁을 든든히 지켜주던 당신의 듬직한 모습도 이제는 희미한 사진 속에서만 아련하게 남아있네요. 함께했던 수많은 세월들이 한순간에 꿈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당신과의 모든 순간들은 제 마음에 깊이 새겨져 여전히 따뜻한 온기로 남아있으니까요. 저는 올해 78 남편 김철수 씨는 83입니다. 평생을 이 작은 동네에서 살아왔죠. 젊은 시절 저희 부부는 정말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운영하던 작은 구멍가게 옆에 자그마한 자전거 수리점을 차렸고요.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도 늘 환하게 웃던 당신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손님들은 단순히 자전거를 고치러 오는 게 아니었어요. 남편의 넉살 좋은 웃음과 친절한 말투에 이끌려 찾아왔죠. 저 역시 가게에서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오가는 정을 나누는 게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손님들에게 늘 어서 오세요. 오늘 날씨가 참 좋죠? 하고 먼저 인사를 건넸고 단골 손님들과는 시시콜콜한 동네 이야기부터 자식들 자랑까지 늘어놓으며 시간 가는 줄 몰랐죠. 남편의 자전거 수리점은 동네 아이들에게는 비밀 기지 같은 곳이었고 어른들에게는 잠시 쉬어가는 사랑방이었습니다. 늘 웃음꽃이 피어나는 그런 곳이었죠. 우리의 삶은 화려하진 않았지만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꿋꿋하게 헤쳐나갔습니다. 두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도 많았지만 서로의 눈빛만 봐도 마음이 통하는 부부였으니 그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아파 밤새 열이 펄펄 끓을 때면 남편은 밤새 아이의 곁을 지켰고 제가 가게 일로 지쳐 쓰러질 것 같을 때면 말없이 제 어깨를 주물러주며 힘내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런 남편이 있었기에 저는 언제나 다시 일어설 수 있었죠. 매일 저녁 문을 닫고 마주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그날 있었던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이 저희 부부의 소박한 낙이었습니다. 오늘 옆집 순이 아범이 자전거 체인이 빠져서 아주 혼났대요. 그랬어? 내가 다음에 가면 손 봐줘야겠네. 그렇게 서로의 하루를 공유하고 소소한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저희 부부는 한 발짝씩 나아갔습니다. 우리 이렇게 서로만 의지하며 곱게 늙어가자. 남편은 늘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듬직함에 늘 감사하며 우리의 사랑은 영원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이라는 시간이 너무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날씨 참 좋죠, 당신. 햇살이 따뜻해서 그런지 창밖의 꽃들이 더 예뻐 보이네요. 하지만 남편은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멍하니 응시할 뿐 제 목소리에는 아무런 답도 없었습니다. 그의 텅 빈 눈빛은 마치 저를 투명 인간처럼 통과하는 듯 했습니다. 제 남편 김철수 씨는 5년 전부터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그저 건망증이 심해지는 정도였습니다. 열쇠를 어디에 두었는지 잊어버리거나 방금 했던 말을 또 묻는 일이 잦아졌죠. 저는 그저 나이 탓이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내가 깜빡했나 보네 하. 남편은 늘 그렇게 웃어 넘겼고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병세는 깊어졌습니다. 익숙했던 길을 헤매고 아침에 먹은 밥을 저녁에 또 찾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화장실을 찾지 못해 실수를 하거나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집안을 서성이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남편이 집 밖으로 나가 길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온 동네를 헤매며 그를 찾아야 했던 아찔한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찾지 못하고 한참을 헤매다가 결국 파출소에서 연락이 와서야 그를 데려올 수 있었죠. 그때 제 마음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제는 혼자서는 단 한순간도 남편을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이제는 제 이름조차 잊으셨는지 텅 빈 눈빛으로 허공만 바라보실 때가 많습니다. 기억의 조각들이 마치 부서진 퍼즐처럼 흩어져 버린 듯해요. 어떤 날은 제가 누구냐고 묻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제 가슴은 찢어지는 듯 아프지만 애써 웃으며 내가 당신 안의 고운자지. 뭘 또 잊어버려요. 하고 말해주죠. 그는 잠시 고개를 갸웃거리다가도 이내 다시 멍한 표정으로 돌아갑니다. 따뜻하죠? 이렇게 손을 주무르면 조금이라도 편안해지실까 싶어서요. 옛날에는 당신 손이 참 컸었는데 이젠 많이 야위었네요. 그의 손을 잡을 때면 예전에 굳건하고 따뜻했던 온기가 사라지고 차갑게 식어가는 그의 몸이 느껴져 가슴이 저려옵니다. 자식들은 다들 각자의 가정을 이루고 멀리 떨어져 삽니다. 아들 내외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딸은 해외로 시집을 갔어요. 바쁜 와중에도 자주 찾아와 아버지를 걱정했지만 결국 남편의 곁을 가장 오래 지키는 사람은 저였습니다. 남편을 돌보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밤낮 없이 신경 써야 했고 제 몸도 예전 같지 않아 힘들 때가 많았죠. 허리 통증은 고질병이 되었고 밤샘 간호로 인해 늘 만성 피로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그의 곁을 지키는 것이 제가 당신에게 받은 사랑에 대한 마지막 보답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저는 매일 그의 곁에서 속삭였습니다. 사랑해요, 당신. 나의 철수 씨. 그 희미한 울림이라도 그의 마음에 닿기를 바라면서요. 비록 그는 저를 알아보지 못할 때가 많지만 저는 매일 그의 곁에서 사랑한다고 속삭였습니다. 밤이 되면 저는 조용히 잠든 남편의 이불을 정성스럽게 덮어줍니다. 그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죠. 사랑해요, 당신. 부디 편안히 잠들어요. 제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지만 남편은 알지 못합니다. 남편의 병세는 점점 악화되어 갔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고 거동도 불편해지셨습니다. 이제는 침대에서 혼자 일어나는 것조차 버거워하셨죠. 몸이 점점 야위어 가는 것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병원에서는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때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게 더 이상은 힘들 겁니다. 편안하게 보내드릴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라고 조심스럽게 권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과의 이별이 머지않았다는 것을 하루하루가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당신의 곁에서 한순간도 떨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희미한 숨소리 하나, 작은 손짓 하나에도 온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매일 밤 잠 못 이루고 당신의 숨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혹시라도 그 소리가 멎을까봐 두려웠죠. 당신이 숨을 쉴 때마다 그 미세한 움직임에도 제 심장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날이었습니다. 남편의 숨소리가 유난히 거칠었고 몸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밤새도록 남편의 이마를 닦아주며 간호했지만 새벽녘이 되자 그의 숨은 더욱 가빠졌습니다. 창밖에는 아직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고 정적만이 흐르는 방 안에서 저는 남편의 마지막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손은 떨렸고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겨우겨우 상황을 설명하고 전화를 끊었을 때 남편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남편의 의식이 희미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는 힘겹게 눈을 떴고 흐릿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주 찰나였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가 저를 알아보았다는 것을. 그의 눈빛 속에는 지난 세월 우리의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힘없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은자, 제가 깜짝 놀라며 물었죠. 당신, 저 알겠어요? 철수 씨.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 손이 차갑게 식어가는 그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그는 흐릿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숨겨둔 곳에 내게 줄 것이 있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힘겹게 제 이름을 부르더니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남기고 그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웠지만 동시에 너무나 평화로운 이별이었습니다. 그의 손을 놓지 못한 채 저는 한참을 그의 곁에서 울었습니다. 제 평생을 바친 사랑, 제 삶의 전부였던 당신과의 이별.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제 품에 안겨 잠든 남편의 얼굴은 이제 평온했습니다. 고통스러웠던 지난 시간들을 모두 잊은 듯 편안한 표정으로 저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것만 같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텅 빈 집안에 홀로 남겨졌을 때 남편의 마지막 말이 다시 제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숨겨둔 곳에 내게 줄 것이 있어. 치매로 모든 기억을 잃어가던 남편이 마지막 순간에 저에게 남긴 말. 그것은 저에게 풀리지 않는 숙제처럼 다가왔습니다. 대체 그가 숨겨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혹시 제가 모르는 재산이라도 남겨둔 걸까? 아니면 저를 위한 특별한 메시지라도 남긴 걸까? 그의 마지막 유언을 따라 저는 또 다른 삶의 여정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비록 그의 몸은 제 곁을 떠났지만 그의 마지막 메시지는 저를 계속 움직이게 했습니다. 갈등의 서막이 조용히 드리우는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텅 빈 집은 마치 거대한 동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의 온기가 사라진 자리마다 그리움과 공허함이 가득 채워졌죠. 하지만 슬픔에만 잠겨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제게 마지막 말을 남겼으니까요. 숨겨둔 곳에 내게 줄 것이 있어. 그 희미한 유언은 제 마음에 깊이 박혀 풀리지 않는 숙제처럼 저를 붙잡았습니다. 대체 그가 숨겨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것은 저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요? 장례식이 끝나고 자식들이 모두 돌아간 후 저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집은 남편의 흔적으로 가득했지만 그 모든 것이 오히려 그의 부재를 더욱 크게 느끼게 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의 마지막 유언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숨겨둔 곳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제 머릿속을 맴돌았죠. 혹시 남겨둔 돈이라도 있는 걸까? 아니면 오래된 물건 속에 숨겨진 편지라도 있는 걸까? 막연한 기대를 품고 저는 집안 곳곳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남편이 가장 아끼던 서재부터 뒤졌습니다. 낡은 책상 서랍을 열고 오래된 서류 뭉치들을 하나하나 꺼내 살펴보았습니다.
결혼증명서, 자식들의 성적표, 오래된 은행 통장들 수십 년 전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만 제가 찾는 것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책장 가득 꽂힌 책들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한 권 한 권을 빼서 흔들어보고 페이지를 넘겨보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먼지 쌓인 책들 사이에서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다음은 남편의 옷장이었습니다. 가지런히 정리된 그의 옷가지들을 만져보니 아직도 그의 채취가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양복 주머니를 뒤져보고 셔츠 단추를 하나하나 풀어보았지만 역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 보관되어 있던 낡은 상자들을 꺼내보았습니다. 학창 시절의 상장, 군대 시절의 사진들, 연애 시절 제게 써주었던 빛바랜 연애 편지까지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 가득했지만 제가 찾던 유언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의 젊은 시절이 담긴 물건들을 보며 잠시 추억에 잠기기도 했지만 이내 다시 현실로 돌아와 그의 마지막 말을 되뇌었습니다. 며칠 동안 집안을 뒤지는 일은 저에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큰 고통이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있는 남편을 돌볼 때는 느끼지 못했던 공허함이 저를 덮쳐왔습니다. 잠시라도 쉬려고 앉으면 남편이 앉아있던 자리가 너무도 크게 느껴져 다시 일어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텅 빈 방에서 홀로 남겨진다는 사실이 더욱 저를 외롭게 만들었죠. 숨겨둔 곳이 어디인지 알 수 없다는 답답함과 함께 혹시 남편이 마지막 순간에 헛소리를 한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도 엄습했습니다. 저는 온 집안을 다 뒤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눈을 감자 남편의 흐릿한 얼굴이 떠올랐고 그의 마지막 목소리가 다시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때 제 시선이 거실 한쪽 벽을 훑었습니다. 그곳에는 남편이 직접 만들어 걸어두었던 낡은 나무 시계가 걸려 있었습니다. 남편은 손재주가 좋아서 종종 나무로 뭔가를 만들곤 했었죠. 그 시계는 결혼 10주년 기념으로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문득 그 시계 뒤에 뭔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젊었을 때 함께 했던 곳에 남겨둔 것이라도 있는 걸까? 하지만 너무 오래전 일이라 도무지 기억이 나질 않아. 저는 다시 힘을 내어 남편의 오래된 책상 서랍 깊숙한 곳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여러 번 뒤져본 곳이었지만 이번에는 왠지 모를 강한 이끌림이 있었습니다. 서랍 안쪽 벽을 손으로 더듬어 보니 아주 작고 튀어나온 부분이 느껴졌습니다. 조심스럽게 그 부분을 눌러보니 덜컥하는 소리와 함께 숨겨진 칸이 열렸습니다. 그곳에는 빛바랜 일기장 한 권과 두툼한 편지 뭉치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 있었습니다. 이건 당신이 젊었을 때 쓰던 일기장이잖아.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꺼내 펼쳐 들었습니다. 낡은 종이에서는 오래된 책 냄새가 났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 남편의 푸풋했던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기장에는 젊은 시절 남편의 고뇌와 꿈 그리고 저를 향한 뜨겁고 순수한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가 저를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 결혼을 결심하며 밤새 고민했던 이야기, 작은 자전거 수리점을 열었을 때의 포부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남편의 깊은 속마음과 마주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일기장 한 구절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은자의 웃는 얼굴을 보았다. 그녀의 해맑은 미소는 나에게 세상의 모든 시름을 잊게 하는 마법과 같다. 나는 그녀를 영원히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희미해져 가는 기억 속에서도 남편의 사랑은 이렇게나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젊은 날의 순수했던 사랑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그때 제 눈에 편지 뭉치에 수신인 이름이 들어왔습니다. 발신인은 분명 남편이었지만 수신인은 다름 아닌 저 고운자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나에게 보낸 편지? 그런데 왜 한 번도 받아본 기억이 없지? 저는 의아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편지를 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늘 말로 표현하는 것을 더 좋아했으니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편지 뭉치 중 가장 위에 있는 편지를 뜯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편지를 읽자마자 저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편지들은 남편이 알츠하이머병 진단을 받은 후 기억이 사라져가는 고통 속에서 매일 밤 그녀에게 쓴 편지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잊혀져가는 기억 속에서도 그녀를 향한 사랑만은 붙잡고 싶어 매일 밤 자신의 감정을 글로 남겼던 것입니다. 그의 필체는 점점 더 흐릿하고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은자에게. 오늘도 당신의 얼굴이 희미하게 떠오릅니다. 내 머릿속의 기억들은 마치 모래처럼 부서져 흘러내리지만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만은 굳건하게 남아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아직 기억할 수 있지만 내가 왜 당신을 사랑하는지는 자꾸 잊어버리곤 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당신을 잊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 당신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들이 나의 기억을 대신하여 당신에게 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아마 당신을 완전히 잊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부디 기억해 줘. 나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당신을 사랑했다는 것을. 편지를 읽는 동안 제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남편의 깊고 애절한 사랑에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를 잊을까봐 두려워 매일 밤 쓴 편지들, 그 편지 속에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의 단서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편지 한 통 한 통을 더욱 주의 깊게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편지들은 마치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듯 뒤로 갈수록 남편의 글씨체는 더 흐릿해지고 내용도 단조로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편지에는 저를 향한 그의 변함없는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떤 편지에는 우리가 처음 만났던 벚꽃 흐드러진 그 길을 기억하는지 묻는 구절이 있었고, 또 어떤 편지에는 함께 운영했던 작은 가게에서 힘들었지만 당신과 함께라 모든 순간이 행복했었다는 회상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처음 세상에 나왔던 날, 제 눈가에 맺혔던 감격의 눈물을 그는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거라고 썼습니다. 그의 기억이 사라져가면서도 그는 마지막까지 저와의 소중한 순간들을 붙잡으려 애썼던 것입니다. 편지를 읽던 저는 문득 한 편지에서 유독 눈에 띄는 구절을 발견합니다. 가장 마지막에 쓰인 편지였습니다. 그의 글씨체는 거의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희미했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제 심장을 강하게 울렸습니다. 우리가 가장 행복했던 곳, 그곳에 나의 마음을 담아두었소. 부디 잊지 말아줘. 우리가 가장 행복했던 곳? 저는 편지를 다시 한번 자세히 읽으며 되뇌었습니다. 어디였지? 그의 마지막 유언과 연결되는 듯한 이 구절에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의 추억을 되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만났던 벚꽃길, 함께 운영했던 작은 가게, 아이들이 뛰어놀던 마당, 수많은 장소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남편이 마지막으로 강조한 가장 행복했던 곳이 어디인지 쉽사리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억이 사라져갔듯이 저의 기억 또한 세월의 흔적 속에서 희미해져 있었으니까요. 그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의 의미를 찾기 위한 저의 갈등은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편지, 우리가 가장 행복했던 곳, 그곳에 나의 마음을 담아두었소. 부디 잊지 말아줘. 그 구절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추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가장 행복했던 곳이 어디인지 쉽사리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기억은 마치 흐릿한 안개 같아서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았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들이 이어졌고 저는 남편과의 모든 순간들을 되짚어보며 그 장소를 찾아 헤맸습니다. 며칠 밤낮을 고민해도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기억력도 남편처럼 희미해져 가는 것만 같아 답답했습니다. 저는 다시 낡은 사진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빛바랜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넘겨보며 남편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에 풋풋했던 모습, 아이들과 함께 소풍 갔던 사진, 가게 앞에서 환하게 웃던 모습, 수많은 사진 속에서 우리는 늘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한 장의 흑백 사진이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호숫가에서 남편과 제가 젊은 시절 손을 잡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뒤에는 남편의 필체로 희미하게 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추억의 호숫가, 영원히 함께. 그 글귀를 보는 순간 제 머릿속에 번개처럼 성광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운자 사진을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맞아. 우리가 젊었을 때 자주 갔었던 그 호숫가. 벚꽃이 참 예뻤었지. 우리가 처음 만났던 곳도 그 근처였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곳은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작은 동네 어귀였고, 연애 시절 남편과 제가 가장 자주 찾았던 곳이 바로 그 호숫가였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수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미래를 꿈꾸며 사랑을 키워왔습니다. 남편은 그곳에서 제게 처음으로 사랑을 고백했고, 우리는 그곳에서 평생을 함께하자고 약속했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행복했던 곳, 남편이 마지막 편지에 남긴 그 말은 바로 그 호숫가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둘 맞춰지면서 제 마음속에 희미했던 퍼즐이 완성되는 듯 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유언을 따라 저는 오래전 두 사람이 함께했던 추억의 호숫가로 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남편의 마지막 메시지를 찾아야 한다는 간절함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지팡이에 의지하여 천천히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다닐 때는 느끼지 못했던 세상의 변화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낡은 골목길을 지나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동안 익숙했던 가게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선 모습의 세월의 흐름을 다시금 실감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다시 택시를 갈아탔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은 낯설기도 했지만 점차 익숙한 옛 모습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가로수길, 낡은 다리, 제 마음은 점점 더 설레고 불안해졌습니다. 혹시나 그곳이 너무 많이 변해서 남편이 남긴 흔적을 찾지 못할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남편의 마지막 사랑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에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 주변 풍경은 많이 변했지만 호수의 잔잔한 물결과 그 뒤로 보이는 산의 모습은 여전히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대로였습니다. 앙상했던 가지에는 어느덧 연분홍빛 벚꽃이 피어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던 것이죠. 마치 남편이 저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지팡이를 짚고 호숫가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걸었던 그 길을 따라 걸으며 우리는 이곳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어떤 꿈을 꾸었는지 되뇌었습니다. 모든 순간들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저는 호숫가를 따라 걷다가 우리가 자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던 낡은 나무 벤치 앞에 섰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벤치에 손을 얹으니 남편의 온기가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잔잔한 물결 위로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웃었던 행복한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제 시선이 벤치 옆 낡은 나무 아래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나무 상자가 묻혀 있었고 그 위에는 희미하게 사랑하는 나의 은자에게라고 새겨진 나무 조각이 놓여 있었습니다. 고은자 나무 조각을 손으로 쓸어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당신 정말. 저는 조심스럽게 흙을 파내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흙먼지를 털어내고 뚜껑을 열자 상자 안에는 빛바랜 편지 몇 통과 함께 오래된 작은 조개 껍데기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조개 껍데기는 젊은 시절 남편이 제게 선물했던 것이었습니다. 호숫가에서 주운 작은 조개 껍데기에 남편이 직접 그림을 그려 제게 건네주었죠. 은자야, 이 조개 껍데기처럼 우리 사랑도 영원히 변치 말자. 그때 남편이 했던 말이 제 귓가에 선명하게 들리는 듯 했습니다. 상자 속 편지는 남편이 마지막으로 저에게 남긴 또 다른 사랑의 메시지였습니다. 기억은 사라졌지만 저를 향한 그의 변함없는 사랑은 이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남아 저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물질적인 유산은 아니었지만 그 어떤 보물보다 값진 그의 진심이 담긴 사랑의 유산이었습니다. 저는 상자 속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글씨는 거의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희미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은자에게.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편지로 다 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소. 기억은 나를 배신했지만 당신을 향한 나의 마음만은 굳건하게 남아있소. 매일 밤 당신의 얼굴을 떠올리려 애쓰지만 이제는 당신의 이름조차 희미해져 갈 때가 많소. 혹시라도 내가 당신을 완전히 잊게 될까봐 두렵소. 그래서 이 마지막 편지를 여기에 남겨두오. 당신이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아마 당신을 완전히 잊어버렸을지도 모르오. 아니 어쩌면 이 세상에 없을지도 모르오. 하지만 부디 기억해 주오. 나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당신을 사랑했다는 것을. 우리가 가장 행복했던 이곳 우리의 사랑이 시작된 이 호숫가에 나의 마음을 담아두었으니 부디 잊지 말아 주오. 이 작은 조개 껍데기를 볼 때마다 당신을 향한 나의 영원한 사랑을 기억해 주오. 당신은 나의 전부였고 앞으로도 영원히 나의 사랑하는 아내일 거요. 다시 만날 그날까지 부디 건강하게 잘 지내시오. 나의 사랑 은자에게. 편지를 읽는 동안 제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남편의 깊고 애절한 사랑에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치매로 모든 기억을 잃어가면서도 그는 마지막까지 저를 사랑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이렇게나 애썼던 것입니다. 물질적인 유산이 아닌 영원히 변치 않는 그의 사랑을 제게 남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는 남편이 남긴 마지막 사랑의 증표를 가슴에 품고 흐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제 손에 쥐어진 작은 조개 껍데기가 마치 남편의 따뜻한 손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제 남편의 마지막 유언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가 남기고 싶었던 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닌 영원히 변치 않는 그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기억의 끝까지 저를 사랑했던 남편의 마음은 이 작은 조개 껍데기와 빛바랜 편지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쉴 것입니다. 고은자 호숫가에 피어난 벚꽃을 바라보며 조용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고마워요 당신. 당신의 사랑 영원히 잊지 않을게요. 저는 호숫가에 피어난 벚꽃을 바라보며 떠나간 남편을 향해 조용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봄바람이 제 뺨을 스쳤고 벚꽃잎이 눈처럼 흩날렸습니다. 그 순간 남편이 제 곁에 있는 듯한 따뜻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슬픔은 여전했지만 그 슬픔 속에서도 저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남편의 사랑이 저를 지탱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기억은 흐릿해져도 사랑은 영원히 빛나는 법입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유언은 고은자 할머니에게 슬픔 속에서도 다시 살아갈 힘을 주는 영원한 사랑의 약속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그녀의 삶을 따뜻하게 감싸 안아줄 것입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남편의 사랑이 제 안에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으니까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